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양측이 긴밀한 대북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 측은 상황에 따라 미북 대화보다 남북이 먼저 나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4일 미한 외교장관 회담 내용을 전하면서 양측이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견고함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 대한 협력을 위한 상호 약속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굳건한 공조하에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 동력 유지와 북미 대화 재개, 남북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특정 시점에 북미 대화보다 남북이 먼저 나아갈 수도 있다며 제재 문제가 없는 남북 사업이 있고 제재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측에서도 한국의 의지와 희망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미한 외교장관이 어떤 남북 사업을 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남북 접경 지역 협력 사업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이 남북이 판문점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합의한 내용인데 지난해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제재 국면이 이어지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남북 협력 계획과 관련해 일치된 대응과 긴밀한 조율이 미한 간 약속이라며 모든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진행된 공개 연설에서 대북 제재의 유용성을 상기시켰습니다. Along with the rest of the world, these are United Nations sanctions, global sanctions, not American sanctions, have certainly caused Chairman Kim to think seriously about the right path forward for his people. 미국 재무부가 올해 첫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발표한 가운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이번 주 워싱턴에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대북 공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제3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 일가족 3명이 지난해 미국 외교관들의 도움으로 미국에 입국해 망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먼저 정착한 가족의 신원 보증과 현지 외교관들의 신속한 지원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최근 BOA에 탈북민 부부와 자녀 등 3명이 지난 여름 미국에 입국해 망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을 탈출한 이들 일가족은 중국을 거쳐 삼국에 도착했고 현지 미 대사관에 진입한 뒤 한 달여 만에 미국에 올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행을 원하는 삼국 내 탈북민이 현지에서 난민주의를 받지 않고 미 정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 입국한 뒤 망명 절차를 밟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소식통들은 현지 미국 외교관들이 신속하게 미국행을 도왔고 미국에 먼저 정착한 이들의 가족이 신원을 보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탈북민 가족은 난민주의를 받고 입국한 게 아니어서 미 국무부가 공개하는 난민 입국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난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미 국무부는 탈북민 가족 3명의 입국에 대한 BOA 확인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탈북민들의 전반적인 상황에 관한 BOA 논평 요청엔 세계 어디든 난민을 강제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영내 국가들의 국제 약속을 준수하고 북한인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정기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인들이 한국과 미국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동반국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조국을 떠난 북한인들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에 북한 정부가 개입돼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여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는커녕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14일 발표한 2020 세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 여성을 인신매매하는 업자나 중개자가 북한 정권 내 주체들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강제 결혼을 포함해 중국에서 성착취나 성노예에 내몰리게 된다면서 북한 내 일반 주민들이 겪는 인권 유린의 고통에 더해 북한 여성들은 성적 유린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s done with some amount of government knowledge, at least at the local or regional level. This is a source of income for regional and local officials in North Korea as well as in China. 휴먼 라이츠 워치는 그러면서 수감 시설 내 여성들이 간수들에게 성폭행 당할 위험이 높고 직장 내에서도 차별과 성추행,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All the same problems are there with systematic repression, the use of forced labor in labor camps for people who try to escape or people who are convicted of trifling economic crimes. 김정은 정권이 공포에 기반한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처형 위협과 독단적인 처벌, 수감, 그리고 강제 노역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주민들의 해외여행과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어떤 반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독립적 매체나 시민사회, 노동조합을 금지하고 표현과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 등 기본 권리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분 제도를 통해 사회 정치 계급이 나눠져 있어 취업과 주거, 학업과 관련해 차별이 존재한다면서 계급 제도를 우회하기 위한 뇌물 공여 등 정부 관리들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면서 특히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분명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조사하고 대처하기 위한 북한 인권재단 설립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전문가들이 북한 암호화폐 컨퍼런스 참석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5일 자체 입수한 문서를 통해 대북제재 전문가들이 이달 말 안보리에 제출할 보고서에 다음 달 북한에서 열리는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할 경우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22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제2회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이 행사의 대북제재 회피와 돈 세탁을 위한 암호화폐에 대해 명시적인 논의가 포함됐다고 경고하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재 회피를 돕는 금융거래와 기술훈련, 서비스 지원 등의 제공을 금지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간첩 혐의로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 풀려난 호주 유학생 알렉 시글리가 당시 학교 기숙사에서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글리 씨는 한국민간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월간 북한 1월호 나의 북한 스토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자신은 결백한데 북한이 잘못된 혐의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날조된 증거와 범죄, 비논리적인 법적 추론으로 조합한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시글리 씨는 지난해 6월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에 유학하던 중 반공화국 모략 선전 행위 혐의로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9일 만에 풀려났으며 당시 상황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지난해 종합재활센터에서 북한인 3,100여 명에 대한 재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는 13일 공개한 북한 활동 보고서에서 황해북도 송림과 평양 랑랑 등 두 개 지역의 신체 재활센터에서 각각 장애인 1,686명과 1,475명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사는 북한 보건성과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의수와 의족 제작 기술에 대한 교육과 폭발물 제거 훈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북한은 해마다 4,600개 정도의 의수와 의족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적십자사는 올 상반기 안으로 평양의과대학병원에 대한 시설 확장 사업을 통해 23,411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